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합, 유형별 문제 좀 풀게요. 다시 조합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뽑기예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조합을 쉽게 느끼려면 두 가지 정도의 기본 예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주머니 안에 공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내겠대. 전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뽑아내겠대.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결과물의 경우의 수는 10C2. 10개 중에서 두 개 뽑는 거니까 10C2.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 악수를 시킬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서로 엉켜서 악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 앞에 내가 두 명을 뽑아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두 명을 뽑아다가 악수를 시킬 거야. 여기 앞에 두 명 뽑았어. 그럼 결과적으로 두 명만 뽑으면 무조건 악수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5명이 있고요. 악수 시킬 거예요. 경우에서 몇 가지? 5C2.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괜찮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두 명을 뽑아서 악수를 시키는 문제랑 일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C로 푸는 거라고요. 대신에 C는 계산은 어떻게 돼? 공식처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만약에 10C2를 계산해라. 10을 시작으로 몇 개? 두 개를 곱해요. 이거는 10P2였던 건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10을 시작으로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을 시작으로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 2팩으로 나눠준다. 이거 계산법인 거고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C를 푸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 갔죠? 이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내용들이 뭔가가 추가가 될 거고 그 내용들에 맞춰서 뭔가 또 다른 조건을 이용을 할 건데 오늘 풀 문제는 278페이지는 개념 해결의 법칙 278페이지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진짜야. 우리가 뭔가를 공식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구하자라는 느낌을 갖고 오면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 남학생이 5명이 있어요. 남자가 5명이 있고 여자가 몇 명 있대? 3명 있대요. 자 문제 만약에 문제예요. 이렇게 총 8명이 있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고 8명 모두를 줄 세우래. 경우는 얼마야? 8팩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만약 8명 중에서 3명만 뽑아서 줄 세우겠대. 3명만 선택해서 줄 세우대. 다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의자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 세 자리에 줄 세우겠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남자, 여자 상관없고 없으니까 총 8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우란 얘기인 거니까 이거는 8P3이 되겠죠? 자, 여기 올 사람 몇 가지야? 몇 명이 올 수 있어? 8명이잖아. 그럼 8가지. 그럼 여기는 7, 여기는 6. 8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선생님 문제에서 뽑아서 줄 세우는 거라면서요. 뽑기 아닌가요? 뽑기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8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3명을 뽑는 거니까 8C3이야. 그럼 누군가가 3명이? 3명이 이래. 누군가가 3명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3명을 세 자리에 줄 세우란 얘기죠. 3명을 세 자리에 줄 세운다. 경우가 얼마? 3명을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줄 세우자고요. 얼마? 3팩.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줘? 3팩을 해주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요. 물론 이거는 그냥 한 번에 8P3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의 구분이 어렵다면 뽑은 다음에 배열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8C3은 그냥 뽑는 것만 세우면 그렇죠. 뽑는 경우의 수만 있는 거고 그거를 배열하는 건 팩토리얼이죠.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 이것만 알면 다른 시 안 배워줘도 사실은. 그럼 다 풀 수 있어? 나 떠올리네. 자세는 거의 조폭 건달이에요. 오야붕이야 막. 집중해. 잠 깨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대요. 뭐냐면 5명은 총 뽑을 건데 남자는 3명, 여자는 2명만 뽑아서 줄 세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5명 모두를 줄 세우긴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번에 순열로 푼다고 하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남자 3명 뽑아서 넣어야 되고 여자 2명 뽑아야 되는데 남자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모든 8가지가 맞나? 이렇게 헷갈리게 자꾸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뽑으라고요. 남자를 몇 명 뽑아? 3명. 몇 시 몇? 아니 미안, 남자 3명 아닌데? 아니 나 숫자 잘못했구나. 미안해. 5명이네. 남자 5명이고 여자 3명이에요. 남자를 3명 뽑겠대. 몇 시 몇? 53이에요. 여자는 2명 뽑겠대. 몇 시 몇? 3시. 3시. 3명 중에 2명.
동시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일단 그러면 몇 명이 뽑힌 거야? 5명이 뽑힌 거야. 이 5명을 남자 여자 상관없이 무조건 뭐하래? 줄 세우라 했죠. 5명 모두를 줄 세우래. 얼마야? 8패. 5명이라니까요. 아, 5팩 있어서 5팩을 여기다 곱하면 1번의 답인 거라고. 쉽죠?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뽑은 후에 배열하라고요. 자, 2번. 특정한 남학생 1명을 포함한 남자 3명과 특정한 여학생 1명을 포함한 여학생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겠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1명은 아무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아 있는 상황이야. 남자 5명 중에서 특정한 1명을 무조건 뽑아야 된대요. 오케이? 그거는 문제에서 말을 해주는 건데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보면 돼. M1부터 M5까지가 남자 5명인데 그냥 가정하는 거야. 얘를 무조건 뽑으래. 그럼 M1은 무조건 뽑혀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추가로 총 3명을 뽑는 거니까 추가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2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우린 결과적으로 3명을 뽑을 건데 M1은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니까 이걸 경우의 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뽑아놔 그냥. 너 일로 와. 박아주라고. 그리고 2명을 추가로 뽑자. 남자 2명을 뽑는 경우도 몇 가지? 4, 10, 그렇죠. 일단 1명이 없어. 남은 거 4명이잖아. 4명 중에서 2명 뽑으라는 얘기인 거는 4C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자도 누군가가 특정을 해준다는 얘기야. 이 특정한 1명이 여자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자 3은 일단 먼저 뽑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추가로 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몇 시 몇? 2C1. 둘 다 뽑는 거니까 동시가 아니야. 그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뽑은 거 끝난 거야. 그럼 총 몇 명이 뽑혔어? 5명이 뽑혔는데 얘네들을 뭐 하래? 일렬로 줄 세워요. 곱하기 얼마? 5패.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뽑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특권이 있어? 무조건 뽑아야 돼. 만약에 누군가를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그랬어. 문제를 좀 바꿔서 이 5명 중에서 M1은 절대로 뽑지 말래. M1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3명을 뽑으래.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4C 3이 되겠죠. 그렇게 추가할 수도 있는 거야. 반드시 뽑아야 한다.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제외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필수의 6번으로 갈게요. 이제 삼각형, 사각형, 이제 도형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수능 문제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총 점이 몇 개가 있냐면 7개의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점 7개가 있어요. 문제의 종류는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7개의 점들 중에서 2점을 뽑아서 2점을 연결할 거야. 그럼 선분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연결하면 직선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직선의 수예요. 2점을 선택해서 연결하라는 얘기야. 그럼 서로 다른 직선이 총 몇 개가 만들어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만약에 문제가 다른 문제 내볼게. 점이 막 이렇게 있어. 산발에 이렇게 막. 점이 막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 이 6개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아서 직선을 만들래. 예를 들어볼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엄청 많겠죠?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직선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6개 점이야. 62예요. 직선을 만드는 건 점 2개를 연결하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 내용의 문제는 서로 다른 2점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몇이면 6개 점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62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자. 그럼 여기도 7개 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직선을 다 만들어 보래. 점이 7개니까 72가 되겠네요. 맞아요? 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만약에 요 2점을 연결하면 이 직선 되는 거죠. 만약에 요거 2개 연결해도 같은 직선이죠. 이 직선은 하나의 직선으로 카운팅을 해야지 여러 개로 중복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빼야 돼. 뭘 빼면 되느냐? 중복수를 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뭘 파악해야 돼? 7C는 전체 점들 중에서 2점을 뽑아낸 경우에서 구한 거고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맞죠? 봄이나 폭폭 다시 들어왔어. 알겠지? 정신 차려. 중복되는 점의 개수 찾자고요. 4개의 점 중에서 2점 선택하면은 다 같은 직선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얘를 뽑든 얘를 뽑든 얘를 뽑든 얘를 뽑든 다 중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복되는 개수 몇 개야? 4. 4? 몇이면 4씨 몇 하려는 거 아니었어? 여기 있는 4점 중에서 2점 뽑아내는 건 다 중복이라니까? 그럼 중복수는 4씨? 2죠. 그럼 답은 7C 빼기 4C. 정답. 맞아? 이게 정답이 아니야. 아쉽지만. 이러면 틀려요. 왜일까요? 아예 알면 저기 또 중복되는 거. 또 다른 게 중복되는 게 있다? 아니, 또 다른 건 중복되는 거 없어요. 뭐, 이거 중복 안 돼, 이거. 뭐라고? 플러스 1. 정답. 했었지, 우리. 아니요. 안 했나, 이거?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왜일까? 이걸 다 빼면 이 직선은 아예 카운팅을 안 한 거야. 그죠? 다 빼면 이건 아예,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많이 돼서 중복되는 것만 빼야 되는데 이걸 다 빼버리면 이거 한 번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빼버린 거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 중복수에 대한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이게 괜찮아? 됐죠? 그래서 이게 답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6C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답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점을 연결해도 중복되는 직선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된 거고 이거 두 개 연결하면 또 약간 옆으로 비슷하게 넘어간단 말이야. 비슷해서 한 직선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같은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는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중복되는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중복수를 빼야 되고 한 번은 더 해줘야 합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푸는 문제.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삼각형 수를 구하려.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몇 개가 필요해? 3개.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점이 6개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몇 가지일까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답은 얼마야? 어렵지 않죠? 옛날 같았으면 노가다를 막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놓치겠죠. 얘가 있으면 얼마나 편해. 쉽지 않아. 점 3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 풀어볼게요. 삼각형 수는 몇이 몇? 73이에요. 괜찮죠? 근데 또 뭐 조심해야 돼, 그럼 이제.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삼각형은요, 중복될 수는 없어요. 점 3개를 여기 3개를 연결했어. 여기 3개를 연결했어.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은 73. 맞는 거 아닌가? 맞잖아?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 세 점을 뽑아서 연결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돼야 되잖아. 세 점을 뽑았지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여? 이거 뽑았어.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돼요. 2개를 뽑고 나머지 점과 연결하는 건 괜찮아요.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을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빼야지, 이번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되겠죠? 몇시 몇? 4시 3이에요. 일직선상에 있는 점이 4개거든요. 자, 물을게요. 4시3을 뺐어요. 일직선상에 있는 점이 얘밖에 없어서. 그럼 마지막 뭐 해줘야 돼? 준서야! 자, 그럼 여기도 물어볼게요. 그러면 7시3에서 4시3 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1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중복되는 걸 뺀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안 되는 것만 빼면 끝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모양이 달라지겠죠?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뭐 다른 모양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래 있는 문제로 너희들이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280쪽 볼게요. 자, 두 점을 연결하면은 직선, 세 점을 연결하면은 삼각형. 이제 그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사각형이 나오겠죠. 근데 사각형 구할 때 이게 막 방사형으로 점이 나면 이건 되게 어려워져서 못 풀고요. 이렇게 나와요, 보통.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여러 개 그어줘요. 이쪽으로도 그어줘요. 뭐 수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가로선들끼리 평행하고 세로선들끼리 평행합니다. 오케이? 자, 요 안에서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 거야. 평행사변을 만들 거야. 평행사변이 몇 개 있을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구할 수 있어요. 여러 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요. 선생님은 전 뚝심 있는 아이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할래요. 가장 작은 크기 하나짜리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줄이니까 20개. 다 두 칸짜리 해야 되겠죠. 두 칸짜리가 세로로 두 칸짜리도 있고 가로로 두 칸짜리도 있잖아. 가로로 두 칸짜리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줄. 3 곱하기 5. 그다음에 세로로도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4줄. 힘들었어. 세 칸짜리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이렇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것도 구하면 되겠죠? 네 칸짜리 있겠어, 없겠어? 네 칸짜리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칸짜리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뭐 모두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언제 도 할래? 그죠? 칸수가 제일 많은 건 20칸짜리 있단 말이에요. 토 나오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힌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크기가 작던 크던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은 무조건 다 평행사변이거든요. 평행사변형은 평행한 두 쌍에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 평사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 봐봐. 만약에 내가 구하려는 사각형이 이 사각형이라면 얘는 잘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직선, 6번 직선이 있고요. 여기는 A, B, C, D, E라는 직선이 있는 건데 물어볼게요. 이 주황색 사각형은 어떤 직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걸까요? (3번) (5번하고) 누구? BC하고 둘러싸여 있는 사각형이에요. 이해가요? 3번, 5번 BC. 그러면 BC 3번, 4번 이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행사변형은 이 좀 전에 내가 그렸던 이 주황색 사각형밖에 없는 거죠. 이게 힌트야.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가로선 두 개랑 세로선 두 개가 선택이 되면 무조건 평행사변이 만들어질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만약에 1번하고 4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1번과 4번을 선택하면 1번, 4번. B하고 D면 B, D. 그럼 이렇게 선택돼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누구야? 요거 하나인 거죠. 이게 힌트야. 그럼 이거 아니야? 서로 다른 직선들을 선택한다면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거야. 맞죠? 그럼 여기 직선들, 저기 있는 직선 11개 중에서 몇 개의 직선 선택하라는 얘기야? 직선이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하죠? 4개의 직선 선택하면 되겠죠? 다만 11시 4는 안 돼요. 위아래가 평행한 것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 직선들 중에서 2개, 세로 직선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이런 평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6C 2, 5C 2. 이걸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야. 쉽죠? 대신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선이 이렇게 있지 않고 갑자기 여기 중간에 끊겨.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똑같이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4번과 2번을 선택하고 B와 D를 선택하면 해봐요. B, D, 2, 4.
근데 이건 내가 만든 선이지 실제로 있는 선이 없는 선이야. 없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이 다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문제는 또다시 다르게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고. 이해갔어요? 뭐 그건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조합을 이용한 기본 유형들을 푼 거예요. 지금 유형이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기본 유형인 거고 여기서 이제 변형되는 문제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얘들을 얘기해 볼게.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계산식이 내가 안 배운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라고?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말 이해 가요?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약간의 노가다가 들어가게끔 풀란 얘기야. 그것도 노가다죠. 네. 그런 거예요. 연습한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오늘 문제는 뭐냐면 분할과 분배예요.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문제를 풀 때 너희들 많이 어려워하거든. 다시 말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내가 공식처럼 뭔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꼭 약속합시다.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6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6명의 학생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룹으로 묶을 거야.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3명짜리 그룹, 2명짜리 그룹, 1명짜리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묶겠대. 그래서 3명짜리 그룹은 뭘 시키지? 놀이를 하는데 서로 다른 놀이를 시키고 싶었는데 어쨌든 3명을 묶을 거고 2명을 묶을 거고 1명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이해하나요? 여기에 1번, 2번, 4번이 오고 여기는 3번, 6번이 오고 여기는 5번이 오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겠다는 얘기야. 자, 물어볼게요. 순서가 상관이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야 일단? 없죠. 그냥 그룹으로 묶겠다는 얘기야. 3명짜리 그룹에 누가 올 건지 2명짜리 그룹에 누가 올 건지 이것만 정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야. 그럼 이 3명짜리 자리에 이 6명 중에서 누군가를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 가지수가 몇 가지? 6, 3. 끝났어요. 여기는 몇 가지? 그렇지. 남은 학생이 3명인 거니까 3시 2. 남은 학생이 1명이니까 1시 1. 끝났어요. 동시야 동시가 아니야. 곱해 더해. 이게 조금 느낌이 오니 내가 왜 합의 법칙, 곱해 법칙 강조하는 거였는지 동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기억나시겠죠 이제?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 그러니까 영어는 파티션. 전체를 쪼개겠다는 얘기야. 중복되는 거 없이 전체를 쪼개겠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전체가 이만큼이고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절대로 중복할 수 없고 영역을 전체를 쪼개겠다는 얘기야. 이거를 영어로 뭘 한다고? 파티션. 파티션 뭔 뜻인지 알죠? 몰라? 아까 구분. 그래 파티션. 파트가 부분이잖아. 파티션. 됐습니까? 뭐 깊게 들어가지 말자. 나도 잘 모르니까.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풀어. 이번엔 이렇게 안 해. 3개짜리로 2덩어리로만 쪼개래. 자, 처음 여기 안에 들어갈 색을 만들어 볼게요. 얼마야? 경우에서 얼마냐고? 얼마야? 1. 1이 맞아. 33이야.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틀렸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일단 왜 틀린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틀려요. 이 경우에서 이만큼이 아니에요. 왜일까? 봐봐. 처음에 내가 뽑은 게 1, 2, 3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6, 3에는 많은 경우에서가 있을 건데 일단 1, 2, 3을 뽑았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 4, 5, 6이 남겠죠. 뭐냐면 1, 2, 3이 한 덩어리, 4, 5, 6이 한 덩어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4, 5, 6을 뽑았어요. 처음에 뽑은 게 4, 5, 6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얼마가 남아? 고민아, 노란색으로 분할한 거랑 빨간색으로 분할한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가지수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생각은 어때? 같은 거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야. 세 명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 세 명은 햄버거를 먹으러 갈 거고 세 명은 피자를 먹으러 갈 거야. 그럼 6명 중에서 햄버거 먹을 사람 골라내는 경우의 수 6시 3. 피자 먹는 사람, 남는 사람들 모두 가면 되는 거니까 3시 3. 이게 답이야. 처음 뽑은 사람은 햄버거를 먹을 거고 남은 사람은 피자를 먹을 거기 때문에 1, 2, 3이 햄버거를 선택했으면 4, 5, 6은 피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처음에 4, 5, 6의 햄버거를 선택했으면 1, 2, 3이 피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이건 다른 경우의 수야. 이해갔죠? 근데 이렇게 처음 뽑은 아이들을 뭔가를 시키고 두 번째 뽑은 3명을 뭔가를 시키면 이거는 다른 경우의 수라서 이렇게 풀면 끝나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뭐 하는 거야? 덩어리만 놔둔 거야. 그냥 쪼개기만 한 거라고. 그러니 1, 2, 3과 4, 5, 6이 서로 각각의 한 팀이 된 거는 빨간색과 노란색은 같은 경우의 수라고 봐야 돼요. 이해되겠어? 그럼 얘들아 이런 중복되는 게 너무 많지 않겠어요? 만약에 3, 4, 6하고 1, 2, 5하고 뽑았어. 처음에 1, 2, 5 뽑고 두 번째 3, 4, 6을 뽑았어. 그럼 얘랑 어때요 상황이? 같은 경우로 봐야 되겠죠? 아까 저기는 중복이 없었는데 얘는 중복이 생겼어. 이유는 뽑아내는 이 덩어리의 사이즈가 어때? 사이즈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생기는 거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이즈가 같았을 때는 중복수만큼을 나눠줘야 돼요. 이거의 중복수 몇 개일까요? 2개예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처럼 외우는 게 맞긴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누는 거야? 앞에 1, 2, 3, 4, 5, 6 4, 5, 6, 1, 2, 3 똑같잖아. 중복되네. 모든 게 다 중복되니까 중복수만큼으로 나눠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야. 아직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것만 다시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번에는 3명은 너무 많고 2명씩을 묶을 거예요. 파티션이 맞죠? 뭐? 분할하는 거 맞죠? 자 경우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예요. 자 중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복이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있죠 중복? 그럼 물어볼게요. 중복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거기 막 흔들렸어. 중복수가 몇 개일까요? 세 덩어리니까 3개? 오 정답 6개입니다. 이거의 중복수는 3팩이에요. 봐봐. 해볼게. 직접 해볼게. 1, 2, 3, 4, 5, 6 처음에 1, 2 뽑고 두 번째 5, 6을 뽑고 마지막 3, 4가 남았어. 이것도 있겠죠. 또 모두 있어. 3, 4를 먼저 뽑고 1, 2, 5, 6일 수 있고 3, 4를 먼저 뽑고 5, 6, 1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5, 6을 먼저 뽑는 경우도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중복수는 6가지예요. 근데 이 중복수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거야. 봐봐 얘들아. 덩어리가 몇 개야? 3덩어리잖아. 1, 2가 묶였고 3, 4가 묶였고 5, 6이 묶였는데 이 덩어리 3덩어리를 줄 세우는 가지수가 6가지예요. 이 6가지가 요 3덩어리를 줄 세우는 가지수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 똑같은 게 3개면 그 3개를 줄 세우는 모든 경우는 다 중복이라고. 그래서 3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10개로 늘릴게. 10개로 늘렸어요.
위에다 쓸게. 이번엔 어떻게 묶냐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묶었다 해볼게요. 오케이? 해볼게요. 몇 시면? 10시 2, 8시 2, 그 다음에 6시 3, 3시 3 곱하면 되겠죠. 이제 중복수만 고려하면 되겠죠. 똑같은 사이즈가 얘네 둘이잖아. 얘네들에 의한 중복수가 얼마야? 200분의 1. 이것들에 의한 중복수 얼마야? 아니, 200분의 1.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덩어리 개수가 중요한 거라서 200분의 1을 또 하면 되겠어. 됐니? 또 하나. 여기 또 2개짜리. 나머지 1개짜리. 그래서 총 10개예요. 해보자. 10시 2, 8시 2, 6시 2. 그 다음 뭐 해줘? 4시 1, 3시 1, 2시 1, 1시 1. 선생님 이거 그냥 1, 2, 3, 4로 하면 안 되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여주려고 쓰는 것 뿐이야. 자, 중복수 나눌 거에 몇 팩? 몇 팩? 3팩. 덩어리가 3개니까 3이 아니라 3팩. 그 다음은 4팩. 되겠어요? 괜찮아? 이걸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분할인 겁니다. 자, 그럼 분배는 뭐냐면요. 뽑은 이 덩어리를 누군가한테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몇 개 뽑았어? 아니죠. 몇 덩어리야? 세 덩어리니까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 만약에 이 뽑은 세 덩어리를 세 명한테 나눠줘야 된대. 곱하기 얼마 해준대? 세 개를 세 명 모두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3팩, 6가지 3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잖아. 얘를 A그룹, B그룹, C그룹. 그룹이 3개가 있는 거라고. 이걸 누군가한테 나눠주겠대. 3명한테 나눠주세요. 하나씩 주래. 그럼 3팩인 거잖아.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있으면 A, B, C를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거 정해주라고. 순서 정해주는 거잖아. 이거를 분배라고 하는 거야. 분배는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배정해주세요. 그럼 끝나요. 그럼 새로운 공식, 새로운 용어 없어도 돼요. 물론 분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쉬워져. 근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일단 분할을 먼저 하고 뽑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배정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다양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2덩어리예요. 만약에 2덩어리를 2명한테 나눠주겠대. 곱하기 얼마면 돼? 2팩. 근데 만약에 2덩어리가 있는데 5명한테 나눠주겠대. 그 말은 2명한테는 줄 거고 3명은 못 준다는 얘기야. 몇 가지일까요? 이거 가져갈 사람 손 들어봐. 쳐요. 몇 가지? 5가지. 자, 이거 가져가세요. 한 명 빼고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꼭 2덩어리라고 2명한테 주는 게 아닌 5명한테 나눠줄 때도 있을 거라고. 문제에 따라 다를 거라고. 쪼개기는 있는데 다 주지 않고 2명한테만 나눠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다시 말하지만 이걸 P, C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누구한테 줄 수 있는지 그 가지수만 그냥 추가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 정신 돌아왔다. 좋아. 되겠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어. 이걸 3명한테 나눠주래. 그럼 여기 뭐 해주면 돼? 3팩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어떤 측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어차피 약분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공식화하는 것을 난 반대. 문제가 좀 바뀌어버리면 못 풀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할 먼저 해주고 분배 나중에 해주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72페이지) 보세요. 그러면은 개념함기 5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5개 빵을 1개, 2개, 2개의 세묶음으로 나눠서 3명한테 나눠준다고 나와 있죠. 일단 먼저 뭐 해야 되겠어? 하나, 둘, 둘로 분할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럼 5C 1, 4C 2, 2C 2 곱한 다음에
2팩분의 1. 똑같은 사이즈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째가 두 개 있잖아. 그 다음에 덩어리가 3개니까 3개를 3명한테 나눠주려면 3팩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요. 됐어? 됐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이용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여기는 요거밖에 없구나. 이건 됐고요. 이따가 문제 풀 때는 어느 문제 푸냐면 아까 오늘 우리가 시작한 278페이지 유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쭉쭉쭉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분할 분배 문제인데 281쪽 볼래요? 281쪽. 아, 이게 너희들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 여학생들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뭐 남자들이야 뭐 이런 거 스포츠 경기 많이 좋아하니까 토너먼트, 리그전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여학생들 더 관심이 없어서.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뭔지 알아요? 네. 이긴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에서 만나는 거야. 승자승 대결. 이긴 사람들끼리 이겨서 싸워서 또 이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토너먼트라고 하거든요. 자, 문제 나온 거 있습니다. 볼게요. 5명이 토너먼트를 한대. 그럼 딱 좌우가 대칭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진표를 짜야 돼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대진표가 있어요. 총 5명을 대진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가지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건데 쉽게 생각했을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5명을 여기 서로 다른 자리 5개니까 배열하면 되잖아요. 5팩. 근데 봐봐 얘들아. 사람을 A, B, C 로 할게. A, B, C, D, E. 이거랑 봐봐. A, C, B, D, E랑 이건 얘들아 이렇게 토너먼트를 짜는 걸 대진표라고 해. 대진표. 대결하는 걸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대결을 시키는 건데 이걸 대진표라고 해요. 자, 물어볼게 얘들아. 첫 번째 대진표랑 두 번째 대진표랑 같은 거라는 게 느껴져요? 남자는 잘 느껴져요. 그죠? 느껴지죠? 같은 거 느껴져요? 느껴져? 자, 얘는 부전승이야. 한 번에 준결승 올라갔어. 얘네들은 한 번에 경기를 더 해야 돼. 근데 봐,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C가 오는 거랑 여기 C가 오고 여기 B가 오는 건 그냥 같은 거예요. 첫 번째 경기에 B, C가 싸우는 건 그냥 같은 거라고. 이걸 서로 다른 경우에서 따지면 안 되겠죠. 이해가죠?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대진표 작성 풀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고민 좀 해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건 공식화를 하면 안 돼. 그럼 어려워져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2개, 2개, 1개로 쪼갤 거예요. 왜? 여기에 들어갈 2덩어리, 여기에 2개, 여기에 들어갈 2개. 여기 혼자 있는 거잖아. 괜찮아?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그룹, 여기를 C그룹을 한다면 A, B, C그룹을 먼저 묶어내야 될 거야. 이걸 먼저 묶어내 보자고요. 과연 혼자로 오는 애가 누구인지, 둘씩 묶일 때 어떻게 다르게 묶일 수 있는지 이 가지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 둘 하나로 묶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야? 분할. 몇 시면? 5시. 그 다음은 동시니까 곱하자. 너희들 춥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물어볼게요. 중복이 될 거 있어 없어? 중복될 수 있어 없어? 중복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 주덩어리인데 정신 못 차리고 2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얘들 제일 중요한 건 나눴으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여기는 AC, 여기는 BD, 여기는 E라고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이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일단 얘는 정해져 있어. 얘는 다 가지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여기인 거야. 그럼 얘와 얘를 어디다 넣을 거냐인데, 봐봐. 얘가 B그룹에 들어가는 거랑 얘가 C그룹에 들어가는 게 같은 경우의 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얘가 훨씬 더, 얘는 한 경기,
그 다음에 결승이야. 얘는 경기하고 또 얘랑 싸워서 이겨야지만 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거고 여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여기에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곱하기 2.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되겠어? 됐죠? 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더 늘려볼게요. 이따가 대진표 문제 풀면 되게 힘들 거야. 물론 간편법이 있는데 일부러 간편법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오더파들은 선생님 간편법 알려주셔서 보조쌤이 간편법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그걸로 풀지 말랬어요 라고 해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세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 7개가 있어요. 7팀이 있어요. 여기다 배정을 할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뭘 해두면 1차전 하나 둘 셋 하나 전체 7개를 둘 하나로 일단 먼저 뭐 해야 돼? 쪼개야 돼요. 괜찮아? 해보자. 몇 시면? 곱하기 되겠죠? 자, 분할 끝난 거야? 아니 뭐 해야 돼? 해야 돼. 뭘 해야 돼? 중복이 있죠? 이 등으로 덩어리 사이즈가 똑같잖아. 얼마로 나눠? 3팩분의 1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일단 뭐가 된 거라고? 분할이 된 거죠. 그럼 너희들의 예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배정을 해주라고. 여기 AB가 왔고 CD가 왔고 EF가 왔고 G가 있어. 자, 얘네들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넣어주라는 얘기인 거죠. 자, 넣어줘 볼게. 제일 쉬운 것부터 넣어. 얘가 제일 쉽지 않아? 얘는 다른데 못 가.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덩어리가 있을 건데 이 세 덩어리를 이렇게 써주세요. A그룹, B그룹, C그룹, A, B, C 서로 다른 세 그룹을 여기 세 자리에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뭘 조심해야 되는지 보세요. 얘들아. 여기가 A가 오고 여기가 B가 왔어. 이거랑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A가 왔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예요. 여기에 A가 오고 여기가 B에 올 수 있지만 여기에 B가 오고 여기가 A가 오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왜일까? 어차피 1차전은 A, B끼리 싸우는 거고 준결승에서는 A, B의 승자팀이 싸우는 건데 그 조배정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는 의미가 없죠. 그건 같은 거죠. 이걸 조심해서 배정을 해줘야 돼야지. 그래서 헷갈려. 그죠? 헷갈리잖아. 자, 근데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 얘처럼 독특한 아이가 있어. G가 무조건 부정성 올라갔어. 모양 자체 보면은 봐봐. 반띵을 하면 좌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좌우가 다르죠? G가 만날 상대가 A, B, C 중에서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주인공을 G로 보세요. 그럼 물어볼게. G랑 만나게 되는, G랑 준결승에서 만나게 되는 그룹은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룹의 수는 몇 개야? 3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C가 왔다면 나머지는 A, B는 여기에 오면 되는데 A, B가 순서가 바뀌어도 돼, 안 돼?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뭐만 중요한 거야? 얘랑 준결승에서 만나게 되는 그룹이 누가 오면 되는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몇 가지야? 곱하기 3.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A, B, C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처럼 뭔가 팩토리얼로 넣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이거 배정 안 쓰는 경우가 이럴 때랑 이럴 때밖에 없겠네? 이렇게 나눠서 그냥 푸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해볼게. 둘 하나. 총 6개 팀이 있어요. 이런 대진표에 배정을 할 거예요. 일단 어떻게 뽑아야 돼? 둘 하나 뽑아야 되겠죠. 둘 하나 이렇게 일단 먼저 뭘 해야 되겠어? 분할을 해야 되겠죠. 얼마야? 6C 2 4C 2 2C 1 1C 1 곱하면 되겠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사이즈 똑같은 게 두 개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요?
2팩과 2팩으로 나눠야 분할한 겁니다. 내가 그다음 뭐 하라 그랬어? 분할했으면. 두 개 주고 얘네들의 구체화 시키라고 했었죠. 덩어리가 있는데 두 개짜리 덩어리가 A와 B가 있고 한 개짜리 덩어리가 C와 D 그룹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개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개의 그룹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A, B 먼저 넣을래? CD 먼저 넣을래? 너희들 정해. CD 넣었지, CD. 자, 물어볼게, 얘들아. 아직 여기에는 아무것도 배정이 안 됐어요. 배정이 안 됐어. 여기 C, 여기 D가 오는 거랑 여기 D, 여기 C가 오는 걸 같은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같은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서 그래. 좀 상대는 안 중요. 아직 그걸 안 정했으니까. 그걸 안 정했어요. 상대팀이 여기에 누가 온지 아직 안 정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빈 그룹인 거고 모양이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이게 모빌 알아요? 모빌? 신생아 애들 모빌 이렇게 음악 틀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 그걸 모빌이라고 하잖아. 알아 몰라? 알죠? 그 모빌에는 앞뒤가 없어요. 계속 돌아가. 여기도 돌아가고 돌아간단 말이야. 자, 이거 모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5핀이고 이거 이렇게 돌려봐. 180도 돌려봐.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죠. 똑같은 거 아니야?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한 개짜리를 배정할 건데 CD가 오는 거랑 DC가 오는 거랑 같은 걸로 봐? 다른 걸로 봐?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또 상대가 정해져 있으면 그럼 다른 거죠. 그럼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일단 배정을 해볼게. CD를 배정하는데 똑같으니까 여기에는 C, 여기엔 D가 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A하고 B만 배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A가 오는 거랑 B가 오는 거랑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죠. 네가 물은 게 그거잖아. 준결승에서 C랑 만날 게 A팀이냐 B팀이냐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C, D가 일단 배정이 됐고 A, B가 남았다면 여기에 A를 배치하는 거랑 여기에 B를 배치하는 건 다른 경우에 쓰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 만약에 A가 왔으면 B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일로 와야 돼요. 그냥. 그럼 대진표 작성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진표 작성의 분배는 얘들아 조를 나누는 거는 분할이었고 배치하는 건 분배였던 건데 분배를 할 때는 특별한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도 다른 걸로 봐야 돼? 아닐까? 이걸 따져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너희들이 분할 분배를 제대로 배운 거야. 공식이 있다 없다 근데? 있어. 되게 쉽게 푸는 공식이 있어. 근데 그걸 풀면 분할 분배 연습이 안 돼.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조합에 대한 뭐는? 조합에 대한 뭐는? 진도는 끝난 겁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